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광주에서의 항쟁 5.18 민주화 운동. 그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전남대학교에 민족열사의 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길이 조성됐습니다. 숭고한 희생과 그들의 정의로운 영혼을 볼 수 있는 민주길을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남대학교 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1980년 당시 민주화의 불씨가 처음으로 터뜨려졌던 이 자리에 서 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의 역사는 광주 곳곳에 남아있죠.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과 그때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일빌딩 등 광주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역시 여러 사적지들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전남대학교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기념해서 이 사적지들을 살펴볼 수 있는 민주길을 열었습니다. 과연 어떤 길인지 전남대 정병섭 총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민주길은 어떤 길인가요? 예, 전남대학교가 창립된 이후로 네. 대한민국의 민주, 인권, 정의를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희생을 무릅쓰고 앞장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학 안에 여러 가지 기념 공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하는 문화 산책로, 그게 바로 민주길입니다. 다 합쳐서 5km인데 오늘 돌아보실래요? 5km면 오늘 다 도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좀 추천하고 싶은 곳 한 곳만 저에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선 지금 보고 계신 곳이 네. 전남대학교 정문입니다. 네. 5.18 사적지 제1호지요. 광주민중항쟁이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전남대를 장악한 계엄군과 네. 학교에 들어오려는 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코스가 어떤 코스일까요?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코스가 다 만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정의의 길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서 있는 공간이 네. 5.18 소공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1999년에 네. 광주광역시가 5.18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곳이고요. 그래서 사적지 제1호여서 여기에 이런 기념물, 추모공간, 원형공원, 파고라, 또 당시에 그 정문의 형상을 닮은 기념물,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가 이곳 5.18 소공원이고요. 저 건너쪽에 보면 민주공원입니다. 저것은 2017년에 광주광역시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만든 공원입니다. 저기 보면 세 개의 그 꽃잎,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지 네. 않습니까? 저게 민주, 인권, 평화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길도 정의, 평화, 인권, 인권 이렇게 네. 세 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정의의 길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가실래요? 네, 같이 가보시죠. 예. 민주화 운동의 정신, 인물, 장소들의 기념 공간인 민주길. 그 길을 걸으며 민주항쟁에 어떠한 성지들이 있는지 찾으러 가볼까요? 총장님 여기가 정의의 길인가요? 예, 바로 정의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네. 바로 이곳이 박관현 언덕입니다. 네, 우리 박관현 당시 총학생회장인데 네. 이 언덕을 늘 오르락내리락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정의의 길이 바로 이 박관현 언덕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숲길을 지나면 5.18 도청 그 대변인 이제 역할을 수행했던 윤상원 열사의 숲이 있어요. 그래서 윤상원의 숲이 있고 다음에 쭉 돌다 보면 독재 억압에 저항했던 자랑스러운 우리 김남주 시인의 기념홀이 있어요. 그래서 김남주의 뜰이고요. 그 앞에 교수님들이 들고 일어섰던 교육지표를 선언한 기념물이 있는 교육지표 마당. 네. 그리고 5.18 민중항쟁도가 그려져 있는 벽화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5.18 광장이 있습니다. 이 길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예, 이 길이 우리 민주길의 상징과 같은 대로입니다. 그리고 옆에 물길이 나져 있죠. 네. 원래 전남대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이 메타세콰이어 길이 유명한 길입니다. 전남대 정문에 위치한 메타세콰이어 길은 5.18을 기념하기 위해 518m로 설계됐습니다. 길 한편엔 평화와 생명을 상징하는 물길이 조성돼 있어
이 길을 걸으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되새겨볼 수 있겠네요. 그럼 박관현 언덕으로 이동해 볼까요? 저기 새겨져 있듯이 박관현 열사의 혁명정신 계승비예요. 우리 박관현 열사 그러면은 우리 민주화의 새벽기관차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대중 명연설 이것으로 해서 5.18 직전까지 사흘간에 걸쳤던 민족민주화 대성회 도청 앞에서까지 있었지요. 이 박관현 선배님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분이 뭐 어떤 특별한 지위나 이런 걸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관현 열사가 당시 3학년이었는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직을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그 이후로 5.18 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요. 물론 학창 시절에도 들불야학에 참여하는 등 우리 민중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자 노력을 했죠. 실제로 우리 박관현 열사는 민중항쟁이 종료가 되고 수배 생활을 하다가 1982년에부터 광주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감되어 있는 중에 광주 항쟁의 진실을 규명하라. 또 민중항쟁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 하는 걸 주장하면서 무려 50일 동안이나 단식을 했죠. 그 결과로 10월에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광주 민중항쟁의 상징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민주길의 초입에 이렇게 자리되어 있고 저 계승비는 그 전부터 박관현 열사를 기리는 동료들 이렇게 힘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진 거죠. 정의의 길의 시작인 박관현 언덕에 대해 설명해준 총장님은 보내드리고 또 다른 성지를 소개해줄 교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저를 안내해 주실 분 맞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사회과학대학의 문화인류 고고학과의 김경학 교수입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이 공간을 좀 저에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간을 이해하려면 윤상훈 열사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윤상훈 열사는 1978년에 서울 봉천동 지점에 근무하시다가 당시에 학교에서 민주 교육지표 사건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안정된 직장을 버리시고 광주로 내려오셔가지고 야학 활동을 하다가 5.18을 만나게 되는데요. 5.18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투사해보라고 하는 신문을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투사해보야말로 당시에 광주 항쟁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이라든지 광주 시민들이 행동해야 할 행동 강령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가장 빛나는 그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군부 세력에 마주쳐가지고 마지막까지 신군부의 어떤 계엄군에 항쟁하다가 27일 날 밤에 마지막 순간을 도청에서 끝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예, 거군요. 예. 정말 끝까지 그 전투적인 혹은 이제 저항적인 삶을 사셨던 분 같은데 예. 지금 여기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있어요. 이게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네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윤상훈 열사를 떼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1981년 5월 윤상원 열사와 노동운동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이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소설가 황석영이 백기환의 맵비날이라는 시의 일부를 차용하고 전남대 학생이었던 김종률 씨가 작곡한 곡이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네요. 지금도 민주화 행사나 집회에서 뜨겁게 재창되는 노래라고 합니다. 와, 이런 곳이 또 있었네요. 네네. 그러면 또 뭔가 더 보여주실 게 있다고요? 예, 여기가 윤상훈 숲인데요. 일명 임을 위한 정원이거든요. 정원. 네, 그래서 한번 저랑 함께 네. 가볼까요? 걸어가 볼까요? 네, 이 형상은 윤상훈 열사의 형상인데요. 네. 네, 윤상훈 열사의 그러한 정신을 기리고 또 학생과 시민들에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어떤 교감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2007년에 사회과학대에서 직접 조성한 것입니다. 굉장히 모양이 좀 특이해요. 예, 5.18 전후로 해서 매년 많은 방문객들이 이 흉상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앞에서 학생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예, 예. 그렇게 추모하는 공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기리는 장소가 있으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이분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윤상원 열사가 앞으로도 더 많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윤상원 열사의 정신이 네. 정신을 기리고 또 5.18의 어떤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회과학대에서 사회대 건물 안에 조성한 윤상원 기념홀이 있고 그 홀 안에는 윤상원의 방, 윤상원의 길이 있는데요. 그래서 윤상원 방, 윤상원 길, 윤상원 숲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뤄서 윤상원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윤상원의 정신을 담은 또 다른 곳인 윤상원의 방과 윤상원의 길을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러 이동했습니다. 윤상원의 방은 1980년 5월 10일부터 열흘 동안 윤상원 열사의 행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윤상원 열사의 행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한편에선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윤상원의 길은 LED 조명으로 밝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의 입구는 과거, 끝은 미래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 벽면엔 윤상원 열사의 주장과 의지가 적혀 있어서 이 길을 지나며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겠네요. 와, 전남대 진짜 넓네요. 제가 지금 김남주 시인의 그 자취를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 같아요. 여기 김남주 기념홀이라고 써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긴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저항행위, 그리고 고귀한 시정신을 가진 김남주 시인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김남주홀에 대해서 김양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학 생활 동안에 민족 시인이고 해방 시인인 김남주 시인의 시를 많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반독재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 해방 운동의 과정에서 온몸을 바친 그런 민족 시인, 혁명 시인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1969년에 전남대학교 물리과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교련 반대 운동이라든지 반유신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 운동을 했죠. 그래서 1973년에 함성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반유신 투쟁 지하신문 등을 제작해서 그 시국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구속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1979년에 난민전 사건이라는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서 15년형을 연도받고 복역을 하다가 1989년에 약 10년을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후에 민족문학 작가회의 등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1994년 49세의 나이에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시와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2019년에 김남주 기념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깥에 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복도가 있고요. 기념홀 안에 들어오게 되면 90석 규모의 다목적 강의실이 있고 뒤편에 조그만한 김남주 시인을 기리기 위한 기념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이 기념홀을 통해서 김남주의 시의 정신과 문학적 유산들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반독재 투쟁에서 많은 공헌을 한 시인의 정신을 이렇게 기리고 배우는데도 이 공간이 널리 잘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남주홀은 1955년에 준공된 전남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천장과 바닥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리모델링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김남주 시인의 정신과 현대 전남대 학생들의 정신을 연결해주는 기념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남주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기한 조형물을 발견했는데요. 그곳엔 저를 기다리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왠지 제가 찾는 교수님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최영태입니다. 오늘 저에게 또 이 정의의 길의 한 곳을 또 소개해 주신다 해가지고 예. 여기 이거 같거든요. 이거 뭐예요? 1978년은 이제 유신 체제 말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예, 그 당시 이제 긴급 조치 구호라는 게 선포되어 있었어요. 네. 긴급 조치 구호는 정부나 어떤 대통령에 대해 일체 비판을 불허했고 학생들의 집회도 못하게 했고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봉쇄된,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겨울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시기죠. 이게 이제 우리 교육지표상이라 해서 네. 1978년에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저 비민주적인 그런 헌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교육의 민주화, 네. 자유화를 촉구한 그런 이제 사건을 기념한 그런 이제 상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당시는 이 국민교육원장이라 해서 이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에 충성하고 의무와 책임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네. 반면에 어떤 개인의 자유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그런 선언이죠.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뜻 있는 교수들은 성명서를 전국에 뜻 있는 교수들이 함께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그게 이제 탄로가 나가면서 전남대학교 교수 11명이 서명한 그 성명서만을 언론에 외신에 배포를 해버리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전남대학교 교수 11명만 네. 선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모두 체포되고 송기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구속돼서 실형을 살고 이렇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함께 해주셨던 그 교수님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으셨지만 그래도 그 덕에 저희가 자유를 찾고 이렇게 민주화까지 이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78년도에 6월 27일 날 네. 선언문이 낭독이 되고, 그래서 교수들이 6월 27일 날 체포가 되고, 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6월 29일 날 학생들이 함께 합류해서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유신 체제에 저항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지식인과 학생이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교육지표 사건입니다. 교육지표의 형상은 상당히 독특한데요. 조형물의 큰 틀은 책을 쌓아 놓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개의 잎사귀가 보이는데요. 이는 당시의 전남대의 단과대가 10개로 이루어져 있던 것을 착안했고, 새싹, 미래, 새로움을 상징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참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역시 민주화의 성지에서 제가 참 많은 걸 배우네요. 네. 제가 또 다음으로 가볼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 벽화마당이라 해서요. 전남대학교의 어떤 민주화 운동 열사들의 그 항쟁을 네. 상징적으로 대규모 오. 걸개 그림으로 이제 벽화로 그려놓은 것이죠. 전남대학교에서 아주 자랑하는 그런 이제 벽화입니다. 저는 좀 힌트로 주실 줄 알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말해주시네요. 그럼 전 이만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벽화는 있는데 교수님이 안 계신데? 교수님 어디 계시죠? 교수님! 저기 계신다. 저 혹시 교수님 맞으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정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에게 어떤 걸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 벽화를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벽화요? 네, 네. 벽화의 이름은 광주 민중항쟁도이고요. 네. 5.18 민중항쟁을 형상화한 벽화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유일한 거예요? 네. 크기가 가로 10m, 세로 16m, 굉장히 대형 벽화이고요. 저 그림을 보시면 네. 총을 들고 이렇게 힘차게 뻗은 저 어떤 청년, 네. 또 그 밑에 있는 찝차를 중심으로 되는 청년들, 이런 시민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왼편 밑에 보면은 가마솥으로 밥을 짓고 있는데요. 네. 그 밥을 짓는 것은 이게 항쟁의 공동체 정신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요. 그 윗부분에 보면 백두산 천지와 팔짱길 내면의 청량이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우리가 당시 그 80년 내내 이야기했던 어떤 통일에 대한 염원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5월에서 통일로라고 하는 네. 구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됐다고 하셔도 굉장히 새 거 같거든요. 네, 이 그림이 만들어진 것은 1990년 6월 6일부터 5일간의 작업을 거쳐서 만들었거든요. 네. 5일간의 작업을 거쳐서 만들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색도 바래고 이렇게 색칠한 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이 원래의 그림이 많이 이제 훼손됐죠. 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많이 여겼는데 2017년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전남대의 어떤 졸업생이나 재학생들 광주 시민들 2, 3년 다 뜻을 모아서 복원을 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복원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된 그 의미를 우리가 살리고자 이 민주길을 조성하는 과정에 여기를 벽화마당으로 새롭게 조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벽화마당으로 새로 조성이 된 거고 그렇죠. 또 주민들과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복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의미가 벽화는 물론 빛이 바를 수 있지만 네. 그 정신은 아마도 이렇게 계속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시민들과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학생들은 계속 이걸 쳐다보면서 네. 그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한편 우리 통일도 이루고 가는 이런 가치와 뜻을 모으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거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바쁘신 일 있으시다고. 네, 알겠습니다. 얼른 가보셔도 됩니다. 전 다른 교수님 찾아서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는 민주길의 마지막 성지인 5.18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총장님! 고생했죠? 민주길 1.7km, 민주길 중에서도 정의의 정의의 길 1.7km를 제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굉장히 볼 게 많았어요. 들을 것도 많고 재밌었어요. 참 귀한 길입니다. 귀한 길인데 또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더 있다고 제가 못 본 게 더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서 있는 이 자리가 네. 5.18 광장입니다. 여기가 5.18 광장이에요? 저쪽에 보면 약간 높죠. 하얀 색깔의 도서가 앉아서 네. 백도라고 하는데 그 앞에 빨간 벽돌로 이게 길이 되어 있어요. 네. 저건 당시 벽돌을 그대로 되살려 놓은 것입니다. 이 광장 자체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네. 어울리고 서로 꿈을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 그 전에는 여기가 큰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워낙 연못이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조금 방해가 되는. 그쵸. 물이 있으면 거기 못 앉으니까. 그래서 좀 조그맣게 축소하고 예전의 크기 정도의 네. 돌로 연못을 표시한 겁니다. 우리 네. 아까 보셨던 그 물길이 시작되는 네. 민주의 여기가 물길 시작이에요? 시원, 여기서 물길이 시작됩니다. 그렇구나. 진짜 긴 물길이네요. 이 민주길이 이제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잖아요. 이 민주길이 광주 시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어떤 길로 남았으면 하는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민주길에는 지역민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산책로입니다. 문화 산책로. 가끔씩 광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인간, 인류 행복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산책로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생활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네. 저희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고 그리고 자유스러워지고 평화스러워지고 정의롭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길은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민주화 정신에 숭고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길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인권을 지키고 또 평화를 수호하고 또 정의로워지는 그런 광주가 되길, 전남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민주길을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안녕. 많이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정의의 길을 둘러봤는데요. 볼거리가 다양한 길이었습니다. 민주길은 아름다운 연못인 용지를 볼 수 있는 인권의 길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산책길이 조성된 평화의 길도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정신, 인물, 장소들을 기념하고 생활 속의 둘레길로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민주길.
많이 찾아와 주세요.